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시월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까지 분갈이를 마무리를 했고요. 분갈이를 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어제 분갈이를 하면서 물을 준 다육이도 있고 뿌리를 많이 건드려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물을 주려는 그런 화분들도 있습니다. 분갈이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잎이 작아지고 잎이 화려해진 그런 다육이들을 보니까 뿌리 깍지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어제 물에 씻어가지고 심어주긴 했지만 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병충해 약제를 1차 살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갈이한 다육이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물을 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가 정상적으로 물을 흡수하는지 아니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제 이렇게 뿌리를 많이 손댄 그런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건강하게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발나비스 같은 경우는 줄기 삽목으로 심어진 모습이고요. 요즘 번식하기 참 좋습니다. 이 잎꽂이나 아니면 줄기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한다 그러면 아마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약체를 살포하고 분갈이한 다육이들 상태 확인하고 그리고 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분갈이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다육이, 분갈이하지 않은 다육이 화분에서 깍지벌레가 발생한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 그런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일타올키라는 제품을 뿌려주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리터짜리하고 500mg짜리가 있는데 이 집에서 가정용에서는 1리터짜리가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ml짜리로 구입해서 뿌려준다 그러면 거의 한 1년을 사용해도 남을 만큼 양이 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 향이 좀 좋지는 않는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약재 같은 경우는 네이버 밴드 다육마켓에서 14일부터 18일까지 50% 할인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셨다가 구입을 하시면 아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사용을 했고요. 사용을 하면서 약해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집에서 뿌려줘도 좋은 약재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약재 살포를 먼저 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약을 뿌려주기 전에 물을 희석하는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일타올킬 같은 경우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뿌려줄 때는 물 1리터에 2mg 정도 넣으면 되고요. 병충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 그러면 1리터에 3mg, 이 용기가 2리터짜리니까 이 주사기로 8mg 정도 물과 희석해 가지고 뿌려준다 그러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간혹 너무 병충해가 심해 가지고 약재를 많이 적정 비율보다 더 많이 넣게 되면 이 효과보다는 약해로 인해서 식물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에 맞춰가지고 뿌려주는데 이 병뚜껑 하나면 이 2리터짜리를 한 3번 정도 쳐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양이기 때문에 약을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재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나름 비용도 아끼면서 병충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일타올킬이라는 약재를 통해서 병충해를 치료하기 전에 이 약재와 다키움이라는 식물 영양제가 있는데 혼합해서 뿌려주면 더 효과가 좋으니까 이 한 방에 병충해, 살균, 살충, 살균, 그리고 성장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고요. 만약 다키움이라는 그런 식물 영양제를 같이 넣어준다 그러면 물 1리터에 5mg 정도 넣어가지고 뿌려준다 그러면 한 번에 가을 이후에 가을 성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 흔들어 가지고 뿌려주는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식물은 석곡이라는 식물이고요. 꽃이 참 예쁜 그런 식물인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잎을 잘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이물질이 보이죠. 이런 게 바로 이 깍지벌레의 흔적들입니다. 이런 잎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식물 잎이 이렇게 보면
변이가 많이 왔죠. 정상적인 잎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잎 같은 경우는 이 변이가 많이 와가지고 딱 봐도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되죠.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잎 모양이 살짝 이상하고요. 현재 석곡 같은 경우는 1타울키를 2회 정도 쳐줬고요. 3일 간격으로 쳐줬으니까 벌써 일주일에 2번 정도 쳐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뿌려주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약재를 뿌려주면 아마 거의 다 박멸을 할 겁니다. 더 이상 지금 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보면 흔적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고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하게 꽉지벌레를 박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쳐주려고 합니다. 지금 약을 쳐줄 때는 이 구석구석 쳐줘야 됩니다. 이 뒷면이 더 무서운데요. 이 위쪽 부분보다는 이렇게 안쪽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쳐주셔야 됩니다. 쳐줄 때는 찔끔찔끔 쳐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쳐주고 나서 뒷면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쳐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지금 치료 목적으로 희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쳐주기보다는 이제 깍지벌레가 발생한 그런 다육이 위주로 지금 보시면 이 검은 부분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이 보이는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뿌려준다 그러면 효과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홍포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부분에 검은색 부분이 보이시죠? 깨끗하게 씻어줬는데도 이런 증상이 보인다라는 거는 이 깍지벌레가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료가 될 때까지 이렇게 약재를 뿌려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흐르는 물에 씻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재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3일 간격으로 총 3회 정도 쳐준다 그러면 아마 이 가을철에 더 예쁜 모양을 만들면서 다육이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방적인 차원의 이 약재를 희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뿌려주면 안 되고요. 꼭 병증이 있는 그런 다육이 화분을 골라가지고 선별해가지고 뿌려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수영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에 약을 쳐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깍지벌레가 아주 잘 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꼭 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골고루 쳐주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연면 시비로 이렇게 잎에만 뿌려줘도 효과가 있는데 뿌리 쪽에서 깍지벌레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연면 시비로 주기보다는 물에 이 약재를 희석해 가지고 저면간수로 1시간 정도 담가준다 그러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을 어떻게 구석구석 쳐줘야 되는지까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약재 같은 경우는 구입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번 할인 행사를 놓치지 마시고 네이버 밴드 다육마켓에서 14일부터 18일까지 50% 행사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구입해 가지고 1년 동안 이 병충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약재가 이렇게 뿌려주고 병충해 관리가 다 됐다 그러면 분갈이 한 다육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물을 주고 나서 반응을 하는지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물을 줬는데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줄기 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화분 속 아래 부분에 문제가 생겼고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줄기는 죽게 됩니다. 전체적인 수영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잘라내면 모양이 참 못나질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두게 되면 살릴 수 있는 부분까지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지금 브레비폴리아처럼 이렇게 건강한 잎 외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뿌리가 나온 부분을 흙속 아래로 내려가지고 심어주면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바닐라비스와 같은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짱짱한 모습이 보이는지 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줄기가 썩어 가지고 살릴 수 없는 상태까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분갈이를 한 다육이 위주로 해 가지고 이 잎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분갈이를 했는데 물을 줘도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바짝 말렸다가 한 2주 정도 말렸다가 물을 주고 나서 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화분 속에서 뽑아 가지고 뿌리 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화분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제 이 확인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다육이 단풍을 만들기 위한 그런 환경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이 다육이 단풍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많이 나야 되기도 하지만 이 햇살이 중요합니다. 햇살이 중요하고 이제부터는 겨울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창가 근처에 배치하기보다는 창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냉해 피해를 입지 않게 환경 변화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배치를 해가지고 겨울 관리를 준비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말씀드립니다. 이 친환경 약재 같은 경우는 꼭 3일 간격으로 총 3회 정도를 쳐주셔야지만 효과가 있다. 한 번 정도 쳐주면 이 깍지벌레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총 3번 정도는 쳐주셔야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진짜 마무리할까 합니다.